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1시간입니다. 오늘은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립니다. 한 주의 딱 중간이 수요일이죠. 좀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박동기 전문가님 그리고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식 특별 방송으로 인해서 오늘 내일 야인시대는 9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또 투자의 신도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1시간으로 진행이 되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때문에 조금 마음고생 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 클래식을 좀 들으시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오셨나요? 또 투자할 때 우리가 또 중요한 마인드 중에 하나가 이 평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클래식으로 또 평정심을 찾으셨다면 또 내일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종목 진단 궁금하신 부분들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셔야 하고요. 유튜브와 또 네이버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토마토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고요.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종목 진단 출발하기 전에 미국에서 경제 지표 발표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가 됐고요. 미국의 7월 CPI가 발표가 됐네요. 7월 CPI는 전월 대비해서 0.5%, 또 전년 대비해서는 5.4%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0.3%, 또 전년 대비해서는 4.3% 상승입니다. 6월보다는 다소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오기는 했는데요. 현재 고용지표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CPI로 인한 주목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연준이 이러한 수치를 보고 테이퍼링이나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를 좀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내일의 시장 분위기도 좀 체크해 봐야겠고요. 잠시 후에 미국장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의 신에서 또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종목 진단 빠르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내가 팔면 상한가 님의 종목이고요. 가스텔 바작으로 진단 출발할게요. 매수가는 14,350원, 비중은 15% 가지고 계시네요.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가스텔 바작 살펴볼까요? 오늘은 2%대 하락을 했습니다. 14,400원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박동기 전문가님의 진단으로 시작할게요. 가스텔 바작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가스텔 바작, 골프용품 회사죠. 여성용 골프용품 회사인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다.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가스텔 바작이라는 회사는 그 형지, 주식회사 형지그룹이죠. 형지에서 패션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독립해서 만든 회사가 이제 가스텔 바작인데, 지금은 이제 주력이 그 여성용 골프 의류, 이쪽이 이제 주력인데, 앞으로 향후에는 이제 골프 관련되는 골프 용품 쪽, 또 이제 진출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회사가 작년까지는 적자였어요. 적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 주가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다 하죠. 작년까지 이렇게 적자였다가 올 1분기에
가까스로 5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5억 정도 흑자가 나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됐습니다. 이렇게 주가 레벨업을 시켜놓고 이제 올해는 등락을 하는 이런 흐름이죠. 자,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아직 안 나왔어요. 2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안 나온 상태고, 이제 2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2분기에는 올 1분기에 5억을 흑자를 냈고 2분기에 뭐 한 8, 90억 정도까지 이제 흑자 폭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볼 때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2분기 이제 실적 발표 조만간에 하게 될 텐데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 흐름은 반등은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좀 그런 느낌입니다. 차트 흐름을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흑자 전환을 하고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인 이후에 제한적인 등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기술적인 흐름상 주 추세선, 그러니까 상승 추세선이 저점을 높이는 상승 추세선이 주 추세선이 무너졌어요.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이런 그 지지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주가 흐름이 1단계, 한 단계 레벨 다운돼서 움직이죠. 레벨 다운돼서 이제 움직이는 이런 흐름이 지금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등이 들어오더라도 좀 제한적일 것이라는 거고,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상 일단 이제 그 상승 흐름 자체가 일단은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는 부분이 제일 크고, 두 번째는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은요. 이제 토탈에서 이제 패션 의류 쪽, 의류 섹터 아닙니까? 의류 섹터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기관 투자자, 여기 이제 아래쪽이 기관 투자자인데, 기관 투자자가 지금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은 부분적으로 조금 들어왔다가 뭐 매도하고 그냥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이런 흐름인데, 기관 투자자가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의류 섹터 내에서도 살 수 있는 종목들이 꽤 많아요. 뭐 한섬, 영업무역, 뭐 FNF 이런 것부터 해서 나름대로 좀 그 의류 섹터 내에서 우선적으로 기관들이 그 편입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사실 기관들의 눈에는 양이 안 차요. 그런 그 조금은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작년까지 계속 적자가 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놓고 볼 때 이 종목이 아주 강력하게 뭐 상승 흐름이나 추세 흐름을 상승적으로 이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크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에 지금 뭐 내일부터 지금 매도를 하더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반등 시, 그러니까 실적 발표 직전, 실적 이제 발표 마감일이 거의 다 돼가니까 이제 조만간에 아마 발표가 나올 거로 보이죠. 그래서 이제 발표가 나기 직전이든 직후든 일단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스텔 바닥이었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 시에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전략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은 이상욱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가지고 계신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55,100원입니다. 10% 정도 가지고 계시고, 목표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하셨는데 삼천당 제약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좀 그래도 잘 가준 종목 중에 하나예요. 3% 넘게 올랐고 57,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 목표가 잡아보도록 할까요? 일단 삼천당 제약 저점에서 잘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삼천당 제약이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이슈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삼천당 제약 뭐 계열사와 함께 이 안구 점안액 관련된 수요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안과 질환에 관련된 혹은 안과 그러니까 부품이라고 하기보다 치료기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슈는 사실 예측하기는 좀 어렵죠. 어느 일정한 약속된 일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기약은 없지만은 이따금씩 움직임이 나왔을 때 좀 탄력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종목을 지금 55,000원대 갖고 계신데, 저는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삼천당 제약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 자회사를 모두 다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이
안경을 쓰는 인구가 점차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이제 그 포인트는 국내 시장은 아니고요. 지금 중국이라든지 유럽과 미국의 시장에서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안경을 쓰는 인구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안경을 2개, 3개 가지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했을 때 1인당 안경을 뭐 1개에서 2개 이상은 갖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 좀 이 표본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경에 관련된 혹은 이제 렌즈 사용자에 대한 이용자들이 좀 많아야지 삼천단장이 가지고 있는 뭐 저만액이라든지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시장을 지금 해외에 대한 모멘텀을 찾아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 초부터 해서 미국에 다시 한번 재수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내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지난달에 좀 이야기가 오갔지만은 사실 실현화되진 않았거든요. 이 온라인상으로서 안경을 파는 이런 이제 정부의 규제 제한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안경 자체는, 안경테는 온라인에서 살 수 있지만은 안경알은 온라인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앞으로 국내에서는 이 도수가 있는 안경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눈 건강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안경사들에 대한 의견들이 있지만은 그 부분들이 나온다라면은 확실히 우리가 이제 온라인상으로 해서 활로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안과 관련된 제품들이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삼천단제약은 그 배경이 나왔을 때 상당히 큰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대 갖고 계시다라면은 충분히 바닥권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 차트로 봤을 때 지난해 연 고점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중 저점에 위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레벨업이 된 상태에서 박스권 하단의 자리에 가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라온다라면은 만약에 앞에서 첫 번째 모멘텀을 삼았었던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 너무나 단기적인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뉴스가 나왔을 때는 저는 오히려 팔고 떠날 것 같고요. 이 저만액이라든지 혹은 이제 안경에 대한 온라인 규제가 완화된다. 이와 같은 포인트가 나온다면 저는 정말 좀 긴 호흡으로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적어도 이 모멘텀을 좀 봤을 때 박스권 상단은 67,000원 정도를 좀 볼 것 같은데, 두 번째 제안했었던 이 안경에 대한 온라인 판매 안과 제품에 대한 수요가 온라인상으로 나온다라면은 삼성전자는 정말 큰 수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본다라면은 저는 신고가도 기다려볼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홀딩 의견이고요. 박스권 단기적으로 목표가 설정한다라면은 박스권 상단 67,000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신다라면 신고가도 기대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 치료제 이슈로 짧은 반등이 나온다면 일단 매도 의견 드렸고요. 만약에 렌즈나 안경과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신고가도 노려볼 만하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또 비대면으로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모니터를 보는 일도 증가하다 보니까 안경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렌즈 사용량이 늘어난다라는 점은 참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또 삼천당제약의 주가에는 굉장히 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유 의견도 함께 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저희 증권통에 올려주신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야신스님께서 태웅로직스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9,520원입니다. 비중 30% 정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오늘 모처럼 거래가 실렸습니다. 향후 전망과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태웅로직스, 글쎄요. 지금 비중을 30% 실었는데 30% 정도 실을 만한 종목까지는 아니겠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 종목이 태웅로직스가 국제 물류 운송 주선 전문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많이 집중을 받았던 해상 운임 쪽, HMM으로 이제 대변이 되는 해상 운임 해상 운임이 이제 그동안에 급등을 했었죠. 급등을 하고 최근에 좀 이제 주춤한 그런 지금 흐름인데, 결국은 이제 해상 운임과 이 회사의 실적과 이제 직결이 될 테고, 작년 대비해서는 운임 자체가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해상 운임 자체가 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원래 실적은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전년 대비하면 이제 2배 이상으로 지금 예상을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가가 이제 거기에 반영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그 HMM 같은 경우에 그 늘상 그 HMM 워낙 해상 운임이 아직도 안 떨어지고 있다. 또 각 증권사 리포트가 해상 그 HMM 이런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더라도 저는 뭐 그 HMM 같은 경우 그냥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운임 쪽 이제 물류 그 이쪽 관련되는 종목들은 그동안에 이제 운임 가격 상승분은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주가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주력 그 시장의 섹터 내에서 이제 주력 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대장주급이 아니기 때문에 한 2배 정도 올랐죠. 뭐 작년 대비해서는 뭐 훨씬 더 3배 이상 올랐지만 그러고 나서 지금 행보조정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과연 그 지금 HMM이라든지 이런 그 이제 종목들을 제쳐두고 이게 지금 전고점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거냐?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급하게 지금 매도할 건 없지만 당분간 흐름은 지금 행보 조정이 그러니까 이 종목이 그동안에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 때문에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차익 실현이 집중화되면은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시황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주가가 안 밀리고 옆으로 이제 횡보 조정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더 올라가자니 지금 부담스럽다는 거죠. 해상운임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이 더 올라야 되는데 지금 뭐 전 세계적인 델타 변이라든지 또 뭐 오늘 이렇게 급하게 또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 많이 나오고 이랬지만 그 앞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부터 해서 경기의 회복세 이런 부분들도 자꾸만 또 얘기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해상운임도 여기서 더 한 단계 더 치고 올라간다, 더 오른다 예상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주가가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하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잘하면은 옆으로 행보 조정할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비중을 30% 실을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한 10% 정도 수준으로 일단 좀 보유하는 것은 뭐 크게 무리가 없겠으나 여기에 지금 30% 싣고 가면은 지루한 횡보 조정 장세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일단 보여지고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도 보면은 글쎄요.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매수가 들어왔다가 바로 최근 들어서는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기관도 역시 지금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기관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고 수급적인 측면도 그렇게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할 수는 없고 기술적인 흐름도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변동성이 완전히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에 올리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어제 오늘 지금 들어가신 것 같은데 요 가격 대비는 지금 아직은 수익권이죠. 수익권이기 때문에 이제 한두 분 조금 더 여기서 오르든가 횡보 조정하면은 수익권에서 적어도 비중은 절반 이상을 털어내고 한 10% 정도 보유하는 것은 뭐 크게 무리가 없겠으나 30% 가지고 가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비중도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의견 함께 주셨고요. 다행히 오늘 좀 수익으로 돌아섰는데 조금 더 수익을 좀 실현하시면서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봐야 되는데요. 안준추님의 종목으로 이어갈 거고요. 이번 주 들어서 좀 특히나 하락폭이 좀 컸던 SK 하이닉스 살펴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13만 원입니다. 비중도 조금 강하게 실으신 것 같거든요. 50% 가지고 계시고 종목 진단 부탁드려야 하셨는데 SK 하이닉스가 오늘도 6%대 하락을 했고 이번 주 들어서 이런 말이 좀 마음이 아프지만 차트 보니까 정말 뚝뚝뚝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0만 원에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주가 변동이 좀 있으면서 특히나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시장 주도 하락 주범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오늘 좀 부진했던 이유는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졌던 이유는 디램 가격에 대한 하락 때문에 전반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또 삼성전자도 앞으로 디램 수요가 가장 중요한 실적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 대한 이 디램에 대한 가격 변화는 주가의 악재가 되는 것이 맞겠죠. 일단 제가 오늘 이 방송이 마치고 나서
투자의 신 방송을 제가 오늘 하게 되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반도체에 대한 가격 변화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투자의 신에서 반도체 가격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부분들을 좀 제가 뒷부분에서 좀 설명하겠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겠고, 뭐 간단하게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 주가 흐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면은 저는 오히려 빠질 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램에 대한 가격 하락에 대해서 제가 뒷부분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본격적인 디램에 대한 시대는 이 DDR4에 대한 시대가 아니라 DDR5에 대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이 가장 먼저 DDR5에 대한 모델을 양산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이제 이 본격화되는 거는 올해 하반기 때부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멘텀에 대한 시작점은 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인텔의 이 차세대 이 CPU 신제품이 나오는 시기가 아주 이 출발선을 알리는 그런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 본다면 올해 연말 때에 발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클이 시작된다면은 제가 여러 방송을 통해서도 뭐 심텍이나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뭐 아비코전자 이런 종목들을 소개하면서 DDR5를 소개할 때 이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을 아무리 못해도 1년 반 이상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 들었었는데 그만큼 큰 시장을 보실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D램에 대한 판매 수요가 가장 클 때 큰 실적이 나오지만은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랜드라든지 뭐 비메모리 쪽에 대한 사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D램 폭발적인 수요에 따른 실적 변화는 나와도 주가에 대한 퍼포먼스가 사실은 뭐 다른 심텍이나 대덕전자 뭐 그밖에 패키징, 후공정 관련된 종목들 대비해서는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은 뭐 예를 들어서 주가는 한 10만 원 초반에서는 멈추지 않을까, 하락은 좀 브레이크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매수하신 가격대에서는 좀 더 깊은 조정이긴 하지만은 현재 주가 위치에서는 대략 한 5%에서 7% 정도 등락을 좀 보실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등락이 나와도 저는 참고 기다리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13만 원에 네. 50%입니다. 쉽게 물량을 정리하기 어려운 가격이고요. 또 비중이 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한 스타트는 인텔의 신제품 나오는 시기로 보시고, 그리고 그 스타트가 된다라면은 그 사이클은 정말 어마어마한 기간이 될 것이다. 이 정도의 주가 하락 좀 변동성은 있지만은 제가 뒷부분에 가격 변동에 따른 이야기들 풀어드릴 테니까 그 얘기 들으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좀 참고 인내하는 그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홀딩 의견이고요. 주가 변동이 등락이 한 7%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참고 인내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오늘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투자의 신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준호님께서도 오늘 투신 봐야 되겠다. 노자성님, 나도 준호님이랑 같이 투신 봐야지 하셨는데 오늘 10시 반에 시작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공지 드리겠고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한번 잘 그 포인트 짚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진단으로 도와주셨네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채팅창 본 김에 인사할게요. 쫄보님, 투자님, 하이닉스 진단이네요 하셨습니다. 미소님도 얼굴 보이고 있고요. 또 윤수짱, 김시용님, 또 주미영님 오셨습니다. 언덕이님도 전제 종목 올려주고 계시네요. 오늘도 푸른하늘님 반갑습니다. 종목 많이 올려주세요. 오늘 10시 반까지 종목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튜브에서 행복과 행운 사이님이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앞서서 이분이 기름기는 쫙 빼더라도 제 종목은 빼지 말아주세요 하셨는데 채택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한올 바이오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22,600원, 비중은 20%입니다. 바이오 요정님, 이 종목 목표가 28,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임상실험 발표할 때까지 장기 보유를 해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하셨네요. 한올 바이오파마 차트 보니까 28,000원은 일단 올해는 아직은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근데 목표가를 28,000원까지 잡고 보고 계십니다. 맞는 전략일까요? 28,000원보다 더 보셔야죠. 더 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네. 이제 질문을 28,000원까지 볼 거냐, 아니면은 장기 보유할 거냐. 자, 임상을 지금 이제 다시 재개를 한다 그랬으니까
장기 보유가 맞을 거냐? 저는 후자, 장기 보유가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가가 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급락이 나왔죠. 올 2월 달입니까? 1월 달입니까? 갑상선 치료제인가요? 네, 임상 실패라고 이제 표현을 했지만 임상 일시 중단, 중단 선언을 하면서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주가가 이제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렇게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아래쪽으로는 지금 2만 원대는 뭐 강력하게 지지가 됐고요. 고점이 원래 이제 고점이 나와봐야 이제 25,000원 선.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하방 경직성은 뭐 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현재 이 정도 수준이면은 이제 저점이 나왔을 거로 보여지는데 한올바이오 파마 하면은 뭐 그 기술력 이제 임상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술력 부분에서는 뭐 우리나라 코스닥 그 상장 바이오 기업 중에서 뭐 10손가락 내외에 들어갈 정도 뭐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렇게 지금 임상 실패가 나오기 전에는 기관 투자자들도 항상 이제 리포트를 내는 관심을 가지고 보고서를 내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였죠. 바이오 기업 중에서 기관 투자자들 리포트를 내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꾸준하게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종목들은 정기적으로 리포트가 나오는 기관 투자자의 관찰 대상이 되는 그런 회사였죠. 그만큼 뭐 기술력이나 이런 종목 그런 게 인정을 받은 그런 회사였었는데 요번에 지금 이제 그 지난번에 임상 1월 달에 2월 달에 임상 중단 선언했던 갑상선 치료제 요게 임상 재개를 한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임상 재개를 다시 그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진행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요것 이외에도 이제 다른 것도 이제 한두 개 임상 1상이 아니라 얘는 지금 임상 2상, 3상 들어가 있는 게 지금 한 3개인가 4개인가 그 정도 수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지금 임상도 진행이 많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 이렇게 주가가 급락이 나왔을 때 이런 종목은 이런 종목은 무조건 그 중기 호흡으로 봐서 자신감 있게 매수를 들어가셔야 돼요. 그 바이오 기업이 임상 파이프라인 뭐 한 10개 가까이 되는 것 중에서 임상 하나 실패했다라고 해서 그게 실패했다라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주저앉아 가지고 못 오르는 거 아니거든요. 다른 데서 얼마든지 그 성공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이 나와가지고 행보 조정하면은 이거는 자신감 있게 매수 관점으로 해야죠. 다른 뭐 테마주 이런 거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 사서 꾸준하게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제가 이제 28,000원까지 들고 가면 되느냐라고 질문을 주셨을 때 더 들고 가십시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기술적인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가격대가 기술적으로 강력한 저항대예요. 25,000원 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자리가 지금 25,000원 선인데요. 25,000원 선이 이 종목의 강한 저항대입니다. 빠질 때는 지지가 되고 빠졌다가 올라올 때는 또 이 자리에서는 저항선이 되는 거죠.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죠. 빠졌다가 올라오니까 25,000원까지 맞고 빠지죠. 그리고 다시 25,000원 이제 회복하는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25,000원 올랐으면은요, 요 자리 지금 올라서고 지금부터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요 종목은 위쪽으로는 지금 최대가 지금 4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장기로 본다 그러면은 이런 그 일시적인 임상 실패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던 종목들은 다시 저는 제자리 찾아간다라고 보여져요. 조금 긴 호흡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래서 4만 원까지 직전 고점까지 들고 가는 것은 시간이 다소 걸린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28,000원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 요 3만 원이죠. 그래서 요 단계 25,000원 올랐으면은 3만 한 2, 3천 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그 하락폭의 절반 수준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28,000원까지 뭐 이렇게 짧게 보는 것도 그 정도도 지금 매수 가격을 워낙 잘 잡으셨기 때문에 뭐 한 30% 내외 정도, 30% 내외 정도 수익이면은 그렇게 적은 수익은 아니지만은 이런 종목들은 저점에 잡으셨으면은 끝까지 밀어붙여 볼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 3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 목표 가격 상향해서 보유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자,
자, 목표가 28,000원 그 이상으로 충분히 달려갈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갑상선 치료제 임상 재개와 함께 주가 상승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고요. 3만 원 이상으로 목표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시면서 수익 충분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저희 네이버 TV에 올려주신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종목 진단 받으실 수 있고요. 빨간 양초님의 종목입니다. SK텔레콤 살펴볼까요? 매수가는 297,200원, 7,200원, 비중은 4% 가지고 계시네요. 목표가 부탁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목표가 어디까지 잡을까요? 정말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SK텔레콤처럼 통신주를 잡았다라는 것은 배당과 함께 좀 긴 호흡, 5G에 대한 시장 안정까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길게 보셔야 된다는 것. 그런 측면을 본다면 저는 투자 매력이 높은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97,200원에 지금 현재 가격대 갖고 계시다면은 수익 구간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저는 종목 교체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SK텔레콤은 꾸준한 실적 기업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많이 흔들릴 때 변동성을 좀 다시 한번 방어주로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가 좀 지나가면은 배당주에 대한 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SK텔레콤이 기업 분할에 대한 또 이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살릴 수는 있겠지만 투자에 대한 매력이 높은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배당으로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키기보다는 시세에 대한 등락을 좀 기대하면서 시장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되고 있어서 저는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속도감이 너무 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종목이 제 의견이고요. 다만 장기적인 포인트로 보신다, 배당을 안정적으로 지켜야겠다 그런 포인트라면은 주가에 대한 모멘텀 주가에 대한 등락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장기적인 추세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정부에서 1조 달러에 대한 인프라 투자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5G에 대한 투자 수요가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국내 5G 수요뿐만 아니라 해외 5G 수요가 늘어나는 점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SK텔레콤에 대한 향방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저는 종목 교체 의견이고요. 모멘텀을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라면은 올해 매도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보셔야 된다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얼마나 내가 길게 보유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성공투자님, SK텔레콤도 많이 빠졌네요. 아픈 손가락이다라는 의견도 올려주시고요. 미소님, 5G는 시장에서 소외된 것 같다라는 의견도 함께 올려주고 계시네요. 자, SK텔레콤 현재 가격에서 좀 일단은 매도하면서 조금 더 탄력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종목 교체 의견도 함께 드렸고요. 가지고 있을 거다 아니면 한 2, 3년 정도는 조금 더 길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저희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이상욱 님이 믿고 보유해도 될까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믿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13,650원,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13,60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앞으로 계속해서 좀 보유해도 괜찮을 만한 종목인지 박동기 전문가님 전망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미코도 이제 보니까 가격대 보니까 지금 뭐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현재 가격 지금 뭐 매수가 정도 가격대가 지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종목도 이제 차트를 보시고 그동안에 이제 쭉 많이 조정을 받고 못 올랐으니까 한 번쯤 오르지 않겠나 아마 그런 심리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들고 있어봐야 실익이 없겠다. 이렇게 지루하게 늘어지면서 오히려 지금 아래쪽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가격 13,500원대 가격대 자체가 지금 지지선이거든요. 이 자리체가 지금 기술적인 지지선인데 보면은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패턴적인 기술적인 분석상 패턴 형태로 보면은 이렇게 지금 그 3번, 4번, 5번 이렇게 아래쪽을 두드리면은 이거는 밑으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거꾸로 이렇게 차트를 본다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바닥에서 돌파 시도하다가 다시 미끄러지고 또 돌파 시도하다가 미끄러지고 실패하고 이런 흐름이 지금 차트를 거꾸로 세워놓고 지금 보는 건데요. 돌파 시도하다가 밀리고
돌파 시도하고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은 이거는 확률적으로 70에서 80%가 이거는 돌파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보는 게 지금 맞겠다라는 지금 생각이고,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상 이런 지루하게 이렇게 장시간 고점을 낮추면서 거래량 없이 이렇게 늘어지는 종목은 들어가면은 굉장히 애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들고 있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이제 그 큰 흐름을 보면은 이 종목도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그 2,000원부터 해가지고 2만 원까지 10배가 난 종목이에요. 제가 10배 난 종목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수소 관련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인데 수소 관련 이슈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해서 세게 좀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장기간 랠리를 지금 펼쳤죠. 그죠? 장시간 랠리를 펼치고 10배까지 내놓고 지금 이제 조정이거든요. 조금 반등 들어도 또 빠지고 반등 들어도 또 빠지고 하는 이 패턴 흐름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패턴이 한번 있었죠. 그죠? 이렇게 대시세가 나고 나면은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를 몰라요. 네, 어디까지 빠질지는. 그렇기 때문에 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또 무섭게 빠지는 그런 그 특성을 가진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들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조금 반등 들어오다가 또 빠질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종목도 좀 잔치가 끝난 종목이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에요. 들고 있기 부담스럽다. 저는 이 종목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코 매도 의견 드렸고요.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원익홀딩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럭키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6,830원, 비중은 30% 가지고 있습니다. 원익홀딩스 오늘은 5,97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나 원익홀딩스도 이번 주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결국에는 6,00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어제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도 조금 부진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앞으로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원익홀딩스는 저는 시간을 두고 오면은 올라올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계사들이 모두 다 투자를 좀 고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익홀딩스에 대한 위치도 사실 좀 실적에 반영이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종목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일단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6,800원 라인대예요. 그러면은 대략 한 14% 정도 손실 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서 마이너스 5% 안쪽으로 오신다라면은 저는 과감하게 종목 교체 어떨까? 원익그룹주 안에서는요, 원익홀딩스보다 원익 QNC 그리고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IPS 이런 종목들을 선택해서 보시는 게 좀 더 좋겠다라고 짧게 얘기 드리겠고요. 지금은 일단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오늘 대체로 반도체 혹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빠지긴 했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좀 동반해서 빠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가 좀 변동이 되어진다라면은 5,700원, 5,800원 라인대에서는 브레이크를 잡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등한다라면은 저는 6,300원, 500원 사이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마이너스 한 5%에서 한 7% 사이면은 저는 교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목 교체 의견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원익홀딩스에 대한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저희 증권통에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종목은 삼익악기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매수가가 2,900원입니다. 비중은 20% 가지고 있고요. 본전은 올까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의견 부탁드려야 하셨어요. 삼익악기 오늘 1,9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2,9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굉장히 꽤 오랫동안 들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2,900원이면 3년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는 움직임이어서 과연 본전을 찾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체크해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삼익악기? 본전 한 50%는 더 올라야 되죠. 그렇죠. 50% 정도 지금 더 올라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되려면은 그 삼익악기 이 종목도 중국 모멘텀을 조금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첫 번째가 코로나 사태 종결, 그러네요. 또 시진핑 방한 이런 게 이제 순차적으로 되면은
요 종목도 50% 정도 3,000원 비슷하게 매수가 지금 이제 기다리는 게 지금 매수 가격인데 그렇게 지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상황 오면은 나머지 종목 다른 화장품이라든지 뭐 다른 종목들도 난리 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주식이 참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빠져 그나마 이제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1,300원까지 빠졌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1,900원, 2,000원, 요번에 지금 2,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요 종목은 글쎄요, 지금 중장기로 아예, 이제 보든가, 안 그러면은 지금도 그냥 요 정도 수준에서 한 30% 이상 지금 손실이겠죠. 한 2,000원 정도 선에서 교체를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일련의 그 과정들이 뭐 시진핑 방안 이런 것까지 지금 올라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지금 기약이 없는 거죠. 1년 후에도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금보다 나아질지 못할지도 사실 예상을 하기가 어려운 판에 네. 예. 그렇다면은 삼익악기 이런 종목들은 조금 어렵다고 봐야 돼요. 최근에 지금 보니까 공시사항을 보니까 이제 건물까지 지금 매각을 했더라고요. 예, 상황이 굉장히 지금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건물을 1,100억짜리 건물을 팔았으니까 이제 숨통은 트였죠. 예, 현금이라든지 이런 뭐 부도 위험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예, 좋지는 못할 것이다. 최근에 지금 일본의 야마하가 뭐 어렵다 그러죠. 세계적인 브랜드명을 가지고 있는 야마하가 그렇게 지금 어려움을 처하고 있다라는데 삼익악기 이랴 뭐 좋을 수가 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은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부터 그냥 이렇게 쳐도 안 보고 종목 진단 안 받고 2년, 3년 이렇게 그냥 가지고 가든가 아니면은 매도하든가 냉정하게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이 아닐까. 종목 가지고 차트 분석해서 얼마까지 간다 이게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큰 그림 가지고 빅피처 가지고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코로나가 좀 끝나야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기다리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당장 매도를 하기에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시청자님의 좀 결단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또 충분히 그에 대한 손실 다 채우면서 수익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응원을 할게요. 다음 종목은 저희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권민태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진단 도와드릴까요? 효성화학 전문의 좀 드리려고요. 알겠습니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38만 원에 25%. 네, 효성화학 38만 원에 25%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네. 35만 원의 거래를 마쳤네요. 조금 손실 구간에 계신데 어떤 네. 점을 질문을 드릴까요, 전문가님께? 분기별 실적이 좋아서 네. 제가 이거를 29만 원대부터 계속 하다가 그 여러 번 했는데 이번에 좀 조금 하는 이 와중에 좀 물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29만 원부터 조금씩 계속 모아 오신 거예요? 아니 이제 29만 원에 사서 이제 40만 원도 팔고 45만 수익 원도 보고 팔고 하다가 네, 계속 그러다가 이번엔 또 하필 네, 물렸네요. 이번에 알겠습니다. 45만 원에 팔고 나왔다가 네. 조금씩 사서 낮춰가지고 평단이 아. 지금 그렇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자, 네. 다시 한번 좀 수익을 볼 수 있을지 한번 앞으로 전망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호 예,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효성화학 종목을 방송에서 언급을 종종 했었거든요. 혹시 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들었을 이런 것 얘기를 같아요. 많이 했어요. 수소 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수소 경제 사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화라는 그룹이 바뀐다, 효성이라는 그룹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효성이라는 그룹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 꼬집었었던 종목들이 효성첨단소재, 효성중공업, 효성화학이었어요. 기간적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저는 10만 원 밑에서부터 설명을 많이 했었거든요. 8만 원, 또 9만 원, 또 8만 원 아니고 9만 원, 10만 원대 소개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고요.
높이 보면은 많이 올라왔죠. 예. 근데 모멘텀을 왜 이렇게 크게까지 이야기를 드렸었냐면은 효성화학이 뭐 아시는 것처럼 이 주요 특수가스에 대한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효성이라는 그룹 안에서 수소 모빌리티 사업을 했을 때 수소 생산에 필요한 특수가스에서 얻어지는 또 수소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합니다. 이런 투자 때문에 효성이라는 그룹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 수소 생산에 효성화학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투자가 올해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한 결실은 내년 후반 그리고 내후년에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효성화학이 얻어지는 나중에 이제 모멘텀은 무엇이냐면은 효성이라는 그룹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주요 기업과 협업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수소 생산에 또 수소 화학에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와 함께 에너지 사업을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가장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수소 에너지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레이 수소가 있고요, 블루 수소가 있고 이제 그 그린 수소가까지 있는데 그린 수소, 퓨어 수소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그 투자에 가장 앞서 있는 것이 독일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독일에 있는 회사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린 수소까지 생산이 된다고 했을 때 아마 수소에 대한 수출까지 진행할 수 있는 회사가 효성화학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모멘텀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밀려 있지만은 연말 때까지도 이 구간은 계속 지켜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가는 제가 이야기는 바닥권에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은 올라오는 과정에서도요 어느 정도 좀 레벨업이 되고 난 다음에 구간상으로 했을 때는 33만 원대 그리고 47만 원 라인 이 라인대에서 주가는 계속 꾸준히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효성화학도 마찬가지인데 소재 사업들 특히나 화학 소재 사업들에 대해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 이 특수가스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 투자에 새로운 기술 투자가 여러 가지 이 공정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특수가스들이 많이 사용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효성화학도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될 수 있어서 실적은 안정적으로 진행될 거로 봅니다. 뭐 아시다시피 주가는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고점에 대한 물량 테스트라든지 가격 지지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구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다리신다면 매수가 회복은 물론이고요. 직전에 매도를 하셨던 위치까지는 쉽게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상을 해본다라면은 연말 때 큰 드라이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중에 투자했었던 내용들이 내년에 대한 포인트로 넘어갈 수 있는데 내년 초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독일 회사와 혹은 효성화학에 대한 수소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 초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예상을 하고 올해 연말에는 큰 드라이브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손실 구간으로 전환됐지만은 팔지 말자.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 만약에 단기로 접근하셨다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 매매가 필요합니다. 박스권 하단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33만 원대, 박스권 상단은 45만 원부터 47만 원 사이 이 라인대를 두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효성화학에 대한 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라면은 오히려 매수를 해서 내년과 내후년에 대한 모멘텀까지 크게 볼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가격적으로 했을 때는 38만 원, 40만 원 선에서 좀 어정쩡한 가격대는 접근하지 마시고 내려왔을 때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지금 조금 쉬고 있는 듯 하지만 모멘텀 가득 품고 있네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33만 원 지지 라인을 말씀하셨을 때, 네. 그때 제가 다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45만 원까지 정리 수익을 한번 보셨고. 했다가,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좀 40만 원이 깨지는 거 보고서 조금씩 추매를 한 게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또 부지런히 대응을 하신다면 수익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진단 도와주셨네요. 참고해 네.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다음 상담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이버 TV에 올려주신 종목 볼까요? 하얀비님께서 제넥신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11만 2천 원입니다. 비중도 8%이고요. 제넥신 오늘 9만 1,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손실이 높아서 그동안 그냥 안 보고 사셨대요. 그러다가 이틀 동안 조금씩 움직이던데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진단 부탁드려요. 검색을 해도 제넥신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서 조금 답답합니다 하셨는데 제넥신 전망 어떨까요? 제넥신 검색을 해도 정보가 많이 안 나온다. 요 회사는 지금 코로나 백신 개발을 해외 쪽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지금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국내 지금 임상 이제 진행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가도 급등이 나오고 관련 자료들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임상을 진행 중이죠. 글로벌 임상으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그 정책적인 그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 임상 2상, 3상 진행 중인 상태죠.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성과가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제넥신 지금 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들고 계시면 굉장히 답답한데요. 주식이 이제 이런 게 있죠. 주가 내가 10만 원에 샀는데 9만 원까지 빠지고 8만 원까지 빠지면은 9만 원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 그냥 조금 관망을 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 더 사야 되는 종목이 있죠. 제넥신 같은 종목은 시가총액 비중으로 보나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보나 지금 백신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밀렸거든요. 백신이 이제 성공하고 아니면 임상 3상 들어가고 하는 그런 타이밍이 되게 되면은 주가는 생각보다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물론 백신을 꼭 성공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저는 SK 바이오사이언스보다도 최초에 작년까지만 해도 제넥신이 먼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5개, 6개 회사가 코로나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지만 mRNA 쪽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기 SK 바이오사이언스도 mRNA 쪽이 아니고 제넥신도 아니고 뭐 진원생명학도 다 mRNA 쪽이 아닌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쟁 조건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넥신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11만 2천 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이 8% 정도면은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빠지면은 더 사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가가 장기간 또 가격적으로도 꽤 많이 빠졌죠. 18만 원부터 해가지고 8만 원대까지 지금 빠졌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지금 8만 원대, 8만 5천 원 자리는 이번에 나오는 제약 바이오 세트가 최근에 지금 저점을 지나거나 지나고 있거나 저점을 지났거나 지나고 있거나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는 요거 코로나 쪽 이외에도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아마도 지금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서는 파이프라인이 제일 많을 거예요. 25개 가까이 됩니다. 백신이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백신 때문에 주가가 빠졌고 앞으로 올라오면 백신 때문에 올라올 수도 있고 백신이 아니어도 올라올 수 있는 게 파이프라인이 25개 제일 많이 한미약품 다음으로 아마 많이 가지고 있을 거로 제 생각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비중이 8%면은요.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해서 20% 정도는 늘려야죠. 지금 자꾸만 뭐 반도체하고 뭐 해운주, 철강 이런 쪽에 눈 돌릴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 우량주들 지금 많이 빠져 있을 때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지금 미래를 볼 수 있고 좀 큰 수익을 또 기대할 수 있는 게 좀 이런 종목이거든요. 이거는 빠져가지고 테마주는 이렇게 빠지면 못 올라오지만 이거는 테마주가 아닙니다. 예, 바이오 섹터의 분위기라든지 백신 개발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적극적으로 더 추가 매수를 하셔야죠. 그래서 8%면 절대 비중이 적으니까 최대 20%까지 비중 확대해 나가도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중을 좀 과감하게 늘려도 되겠다. 적극적인 대응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넥신까지 오늘 야한 진단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종목 진단 내일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이광우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투자의 신 시작이 됩니다. 10시 반부터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반도체에 대한 포인트들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클래식 특별 편성으로 인해서 9시 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늦지 않게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